자, 16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네요. 그쵸? 한자의 도금. 뭐 읽을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밉다, 밉다, 그래서 증오라는 거고, 이건 이제 놀다 유자에 달래다 셋째. 그래서 유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이산인데, 지리산으로 읽어요. 동일한 한자가 어떤 경우는 본음, 어떤 경우는 소금 이렇게 날 때 소금으로 나는 건 소금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본음은 인데 지리산에서 소금으로 나누면 지리산으로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패배 이렇게 되죠. 패배. 자, 이거는 천식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였죠. 얘 지리산. 그죠? 자, 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시험을 다 치렀으니 요런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요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치렀으니는 제가 믿으면 치렀으니로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다가 기본형이죠. 이거 분석하면 치루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치루, 그렇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니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치루어스니가 돼요. 그쵸? 그럼 기본이 치루다냐? 이거 아니죠? 기본이 치루다니까 치러스니, 치르엇, 탈락이 일어나고, 그쵸? 그래서 치러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2번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뭘 빌어요? 두 손 모아 빌어, 그렇죠? 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다의 의미로 빌다를 쓰는, 이거는 빌다를 쓴 건데 빌리다만 표준어로 삼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리다 제가 뜻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의 도움을 받거나 믿고 기대다, 남의 손을 빌려,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 남의 말을 딱 취하다, 성인의 말씀을 빌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에 기회를 온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빌려죠, 이 자리를 빌려, 그렇죠? 3번 살을 애는 추위에 두터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 두텁다와 두껍다도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럼 뜻을 볼게요. 표준국어 대사는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뭐예요? 모두 다 공통점이 추상적인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신이 보여요? 믿음 보여? 와, 너와 나는 믿음이 20cm야. 막 이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터운 은혜, 신앙이 두텁다, 친분이 두텁다. 추상적인 거는 두텁다예요. 두껍다는 두께를 이야기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죠? 이불이 두껍다, 책이 두껍다, 입술이 두껍다. 그렇죠? 반대말은 얇다. 자, 층을 이루는 사람의 높이, 집단의 규모, 보통 정도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죠? 3번 어둠이나 안개 그늘 따위가 짙다. 두꺼운 그늘.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이 믿은 관계, 이건 추상적인 것들은 두텁다를 써야 된다는 거에서 두터운 쓸렸죠. 자, 4번 방 안에 벌려. 자, 벌려 놓았던 책들을 정리해 다시 차에 실으러 갔다. 실으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방 안에 벌려, 버리다. 기본형이 이제 벌려는 어떻게 형태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벌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버리다가 뭐겠어요? 계획하거나 시작하나 펼쳐놓다. 잔치를 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벌이다. 이렇게고 노름판 타일을 펼쳐놓다. 그 다음에 여러 물건을 놓다.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버려. 이거죠. 방 안에 버려놓던. 그렇죠? 이 예하고 연결이 되네요. 답은 4번. 그렇죠? 별어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자, 실으러는요. 씻다라는 게 있어요. 씻다. 저기 밑에다가 씻다는 안 세워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으러는 형태 문제는 씻다에, 그죠? 으러가 되는 겁니다. 으러.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으러가 있고 이제 러가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러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리을 받침 뒤나 아니면은 모음 뒤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 이 을어는 리을 받침이나 모음이 아닐 때 그냥 다른 받침을 할 때 얘는 씻다가
디귿이잖아요. 여기 리을인데요. 이거는 디귿 불규칙이에요. 디귿 불규칙이기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 디귿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시르러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시옷 리을 받침 있는 거. 그러니까 살다 있죠. 그러니까 살다에,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러예요, 그냥. 살러가 되는 거예요. 살러.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살다에 붙으면 그냥 러가 붙어요. 살으러가 아니라 살으려, 이렇게 살으러가 아니라 살러, 이렇게, 그죠? 살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다니까 디귿 받침이기 때문에 그 으러가 붙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18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추론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4번이 보이는데, 자, 그럼 추론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추론 방식은 여기 있듯이 귀납, 그 다음에 연역이 있어요. 귀납은 뭐냐? 개별적인 거에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먼저 들어요. 쉽게 설명해서 예를 제시해요. 많은 예를 제시한 후에 어떻게 하냐? 결론 노출. 이게 귀납이에요. 그러면 연역은 뭐냐? 귀납의 거꾸로 반대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을 깔고 뭐냐?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둘이 반대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한 놈만 외우세요.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한 놈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귀납의 예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까마귀는 까맣다. 미국의 까마귀도 까맣다. 일본의 까마귀도 까맣다. 중국의 까마귀 까맣다. 뭐 프랑스의 까마귀 까맣다. 그래서 뭐 온 나라에 해서 따라서 지구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이건 귀납입니다. 거꾸로 연역은 뭐냐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까마귀는 까맣다. 프랑스의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하면 연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 나오냐 결론이 앞에 나오냐. 그래서 헷갈리니까 한 놈만 외우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나는 귀납이 좋아하면 귀납만 외우시고 나는 연역이 좋아하면 연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보면 자, 진하게 해놨죠. 농사기술 정교해지면 좋다. 배짜는 기술 정교해지면 온갖 기술 정교해지면 뭐요?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다 힘껏 시행한다면 부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귀납이죠. 그럼 귀납으로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귀납으로 할 수 있는 거.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잖아요. 그렇죠? 귀납으로 할 수 있는 거. 생산 공정의 불량률 예측. 그렇죠?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결과 예측. 인공위성 위치에 대한 예측.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보면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역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보시고 나머지는 귀납으로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률을 예측을 할 때 A 공장, B 공장, C 공장의 공장이 하나하나 다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니까 결론 도출. 태풍의 진행 방향.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죠? 여론조사.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렇게 해서 모든 집단이 이렇다. 결론 도출.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대한 예측은 뭐냐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고 1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중 훈민정음의 글자 운용법 중에서 가장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훈민정음 이제 글자 운용법이라고 이제 설명한 거는 글자를 이렇게 써라라는 거여서 훈민정음의 예의본, 그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힘을 덜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면은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순경음 비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어 V 발음 없죠. 이게 V예요. V. 그 다음에 이게 F.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썼다가 안 써요. 왜? 수잘데기였거든. 그죠? 근데 아직 서양은 쓰죠. 우리는 선조들이 써봤더니 뭐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은 해가지고 안 쓴 거고 서양은 지금도 쓰고 있고 그죠? 네. 자, 2번 한번 봅시다. 냉중
소리는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나중 소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끝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쓰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소리는 초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종성, 부용, 초성을 이야기해요. 종성, 부용, 초성. 그러니까 종성은 다시 부자에 쓰다 용자, 다시 쓴다, 몰려 초성을요. 종성, 부용, 초성을 이야기한 거. 현대국어도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받침에 치읓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받침에 쌍시옷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종성, 부용, 초성이요. 원형을 밝혀 적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성, 부용, 초성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소리를 쓰는, 이거는 뭐예요?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쵸? 따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힘을 덜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세종대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한 게 세종대왕님이 혼자서 한 거죠. 그죠? 집현학자고 한 게 아닙니다. 집현학자들은 반대했어요. 나중에 그 세종대왕께서 다 만들고 집현학자들한테 시킨 거죠. 이거 해설서 만들고 이거 한번 써봐 해서 용비어천가를 정인지를 비롯한 학자들이 갖다 바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소리, 초성과 종성의 음가가 비슷하다라는 걸 세종대왕님이 이미 15세기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된 지가.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음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걸 벌써 15세기에 알았다고? 제가 봤을 때 뭐 세종대왕은 천재죠. 그죠? 네. 자, 3번. 한번 볼까요? 무릇. 글자는 모름지기 어울려야 소리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거는 성음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룰성 소리음 법법인데 소리를 이루는 건데 모름지기 어울려라는 것은 모아쓰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영어를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거 써볼게요. 애플, 그렇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썼어요? APPLE,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이걸 쓴다면 애플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서양처럼 해보면 그러니까 이응은 없죠. 피읍, 리을 이렇게 쓴 거예요. 서양 애들은 모음, 자음 이렇게. 이게 읽기가 편해요. 이게 읽기가 편해요. 의미 파악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대단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은으로 된, 그쵸? 음소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소문자. 문자 중에 가장 발달했다고 봐요. 가장 발달한 거를 우리가 음소문자. 왜냐면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거의 무한계를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소리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합치면. 그러니까 적은 수의 글자로 대부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의미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음절 단위로 묶은 거거든요. 발음을 이렇게 하나씩 묶은 거예요. 얘 발음과 얘 발음. 그러니까 발음을 묶으니까 이건 이제 음절 문자예요. 음절 문자는 일본어가 음절 문자입니다. 음절 문자는 각 문자마다 소리값이 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소리값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소리값을 외워야 돼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소리값 하나씩 외워야 되거든요. 일본어는 참,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거를 세종대왕 대단한 거죠. 이렇게 모았으면 의미 파악이 편하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첫 소리를 그렇죠? 어울려 쓰려면 갈바 써라, 나란히 써라라는 거예요. 옆으로 나란히 써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제 병서법. 첫 소리를 어울려 쓰려면 기역을 어울려 쓰면 쌍기역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써라. 쓰려면 이렇게 나란히 써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옆으로 나란히 써라 라는 게 병서법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안 만들 거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가부터 봐요. 논리 흐름이에요. 논리 흐름. 자, 이런 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논리문을 보면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던져줘요. 대부분이. 가 아니면 다예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가 아니면 다니까 다 한번 읽어보고 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 따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고 빛은 세상에서 가장 속도로 달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 말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접속 부사어들이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 뭐겠어요?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쵸? 이 접속 부사를 알면 순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순서는 이 뒤에 뭐예요? 핵심어들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하면 얘와 관련된 말이 앞에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면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죽으려는데 수억 년씩 걸린대. 이거 수억 년씩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 가장 빠른 속도래요. 어차피 과거, 현재가 공존하고 있대요. 그러나 빨리 달리는 빛에도 우주를 가르는 보통 빨리 달리는 빛, 가장 빠른 속도 연결됐죠. 우주를 가르는 일 보통이 아니다. 수억 년씩 걸린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과거의 하늘과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나하고 마하고 다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그러나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뒤에 마가 연결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억 년씩 걸린다. 마 뒤에 나가 연결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개 나왔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과거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과거의 하늘과 과거의 별을 보고 있다. 결국. 그럼 뭐겠어요? 수학책 걸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늘,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거야. 바하고 라하고 연결돼요. 그럼 뭐가 먼저 앞에 오겠어요? 바가 먼저 앞에 오고 있죠. 그렇죠? 바 뒤에 라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더 빨리 쓰면 과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 뭐겠어요? 공존하고 있다. 그렇죠? 별을 보고 공존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가가 맨 뒤에 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가면 빛은 가장 빠르게 달린다. 그러나 너무 넓어서 빨리 난 빛에도 우주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수학년이 걸리긴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하늘과 과거의 별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빛부터 빨리 쓰면 과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순서로 간다는 얘기야. 어때요? 그러니까 접속 부사와 키워드들을 연결을 시키면 순서가 보여요. 묶입니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번까지 제가 다 해설한 겁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기를 바라겠습니다.